바다를 유영하는 거대한 생명체인 고래들. 믿기 어렵겠지만 그들은 한때 4다리로 걸어 다녔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조상이 사슴만한 초식동물이었다는 사실이죠. 육지를 버리고 바다로 향한 그 한 걸음이 지구 생명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은 진화가 써내려간 가장 극적이고 신비로운 변신의 이야기입니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고래의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유선형의 몸체, 거대한 크기, 그리고 바다에서만 살 수 있는 완벽한 적응 체계를 갖추고 있죠. 하지만 과학자들이 발견한 화석 증거들은 이들이 전혀 다른 모습이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약 4,800만 년 전 존재했던 암블로세투스라는 동물은 이러한 변화의 핵심 단서를 제공하고 있어요. 암블로세투스 나탄스라는 학명을 가진 이 동물의 이름 자체가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걸으면서 헤엄치는 고래라는 의미거든요. 현재의 인도 북부와 파키스탄 지역에서 발견된 이 화석은 바다사자 정도 크기였으며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포식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독특한 점들이 많아요. 육지에서의 이동 능력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암블로세투스는 4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현대의 육상 포유류처럼 민첩하게 움직일 수는 없었어요. 다리가 몸 양쪽으로 벌어져 있어서 배가 거의 땅에 닿을 정도였고 긴 주둥이 때문에 머리를 높이 들기도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치 물개나 바다사자가 육지에서 어색하게 움직이는 모습과 비슷했을 거예요. 실제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한 연구에 따르면 암블로세투스는 육지에서 시속 3-4km 정도의 속도로만 이동할 수 있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물속에서는 어땠을까요? 수중에서 암블로세투스는 훨씬 더 효과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강력한 꼬리와 뒷다리를 이용해 추진력을 얻었고 앞다리는 방향을 조절하는 데 사용했어요. 완전히 현대고래처럼 빠르고 효율적이지는 않았지만 당시 환경에서는 충분히 경쟁력 있는 수영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꼬리 부분의 척추뼈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어서 물속에서 뱀처럼 몸을 좌우로 흔들며 추진력을 얻는 방식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동물이 살았던 환경을 재구성해보면 더욱 흥미로운 사실들이 드러납니다. 암블로세투스는 강 하구의 삼각주 지역, 즉 담수와 바닷물이 만나는 곳에서 서식했어요. 이런 환경은 다양한 먹이가 풍부하면서도 경쟁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생태적 틈새를 제공했습니다. 얕은 물가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접근하는 어류나 다른 동물들을 기습 공격하는 매복 사냥꾼이었죠. 화석에서 발견된 위 내용물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주로 어류와 작은 포유류를 먹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생활 방식은 현재의 악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반수생 환경에서 매복 사냥을 하는 대형 포식자라는 점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암블로세투스와 악어는 전혀 다른 계통의 동물입니다. 이는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생활 방식을 택한 동물들이 유사한 형태로 진화하는 수렴 진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암블로세투스의 두개골 구조를 보면 눈과 콧구멍이 머리 위쪽에 위치해 있어서 물속에 몸을 숨기고도 숨을 쉬고 주변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래류는 도대체 어떤 동물에서 진화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고래와 돌고래를 포함하는 고래목 동물들은 현존하는 다른 포유류들과 너무도 다른 특징을 보여서 그들의 기원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실시된 일련의 분자 생물학적 연구들이 이 퍼즐을 풀어주는 중요한 열쇠가 되었습니다. 연구진들은 고래의 DNA를 분석하여 현존하는 다른 포유류들과 비교했어요. 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고래류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하마, 돼지, 사슴 등을 포함하는 우제류, 즉 발굽을 가진 포유류들이었던 것이죠. 이는 당시 많은 과학자들에게 충격적인 발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형적으로는 전혀 연관성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이러한 분자 생물학적 증거는 화석 발견을 통해서도 뒷받침되었습니다. 2007년 인도 카슈미르 지역에서 발견된 인도 히우스라는 동물이 그 결정적 증거였어요. 4,700만 전에 살았던 이 동물은 집고양이 크기의 작은 포유류로 4개의 다리와 발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뜻 보면 일반적인 우제류와 다를 바 없어 보이죠.
하지만 인도히우스는 매우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인볼루크럼이라고 불리는 두껍고 특수한 귓뼈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 뼈는 수생 포유류들이 물속에서 소리를 효과적으로 듣기 위해 진화시킨 구조로 그 이전까지는 고래류에서만 발견되었던 특징이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원시적인 고래류 화석에서도 이 구조를 찾을 수 있어요. 이 귓뼈의 발견은 고래류와 우제류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인도히우스의 다리뼈는 매우 조밀하고 무거운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현재의 하마에서도 볼 수 있는 특징으로 물속에서 바닥을 걸을 때 부력을 상쇄하여 안정적인 이동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인도히우스가 이미 반수생 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기 시작했음을 시사해요. 뼈의 밀도를 측정한 결과 현재의 완전한 육상 포유류보다 약 30% 정도 더 조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인도히우스가 아스트라갈루스라는 특별한 발목뼈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 뼈는 도르래와 같은 형태로 우제류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특징이에요. 흥미롭게도 일부 초기 고래류 화석에서도 이와 같은 발목뼈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고래류가 분명히 우제류에서 진화했다는 결정적인 해부학적 증거가 되었죠. 따라서 현재 인도히우스는 고래에 가장 가까운 비고래류 친척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엄밀히 말해 고래목에 속하지는 않지만 고래와 공통 조상을 공유하며 현재의 우제류와 고래류를 연결하는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러한 발견들을 종합해보면 흥미로운 진화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인도히우스가 우제류에서 고래류로의 전환 초기 단계를 보여준다면 암블로세투스는 육상 생활에서 수중 생활로의 본격적인 전환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약 4천만 년 전에는 바실로사우루스와 같은 완전한 고래류가 화석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다시는 육지로 돌아오지 않았고 완전히 바다의 삶에 헌신하게 되었어요. 바실로사우루스는 길이가 15m에 달하는 거대한 동물로 이미 현대 고래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작고 귀여운 사슴 같은 동물들이 왜 바다의 거대한 지배자가 되는 길을 선택했을까요? 이에 대한 완전한 답은 아직 없지만 몇 가지 가설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5천만 년 전 바다 환경이 육지보다 포식자가 적었다는 것이에요. 육지에서는 다양한 대형 포식자들이 경쟁하고 있었지만 바다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 육지에는 크레오돈트라는 대형 육식 포유류들이 생태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들과의 경쟁을 피해 새로운 환경으로 진출한 것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가설은 먹이 자원과 관련이 있어요. 바다에는 풍부한 먹이가 있었고 이를 두고 경쟁하는 동물들이 적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인도히우스에서 암블로세투스로 이어지는 진화 과정에서 이들의 식단이 육상 먹이에서 수생 먹이로 점진적으로 변화했다는 증거들이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특히 이 시기의 바다는 플랑크톤이 대량 번식하면서 해양 생태계가 매우 풍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먹이만이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고래류는 대부분 포식자이지만 육지에서 바다로 이주한 다른 포유류 그룹들을 살펴보면 해우와 듈공 같은 초식 동물들도 있거든요. 이는 단순히 먹이 경쟁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복잡한 요인들이 작용했음을 시사합니다. 기후변화도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5천만 년 전은 지구 역사상 상당히 온난했던 시기로 해수면이 높았고 연안 지역에 광범위한 얕은 바다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이러한 환경은 반수생 동물들에게 이상적인 서식지를 제공했을 것입니다. 당시 지구의 평균 기온은 현재보다 약 8대 10도 정도 높았으며 극지방에도 얼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지각 변동으로 인한 지형 변화도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인도 대륙이 아시아와 충돌하면서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시기와 고래류의 진화 시기가 겹치거든요. 이러한 지질학적 변화는 기존의 생태계를 크게 변화시켰고 새로운 진화적 기회를 창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륙 충돌로 인해 새로운 강과 삼각주가 형성되었고 이는 반수생 동물들에게 완벽한 서식지를 제공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난 시간의 규모입니다. 작은 육상 포유류에서 거대한 바다 포유류로의 완전한 전환이 불과 2천만 년도 안 되는 시간에 이루어졌어요. 지질학적 시간 척도로 보면 정말 짧은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적절한 환경적 압력과 기회가 주어졌을 때 진화가 얼마나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사례죠. 현재도 과학자들은 이 진화 과정의 세부 사항들을 밝혀내기 위해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화석들이 발견될 때마다 우리의 이해는 더욱 정교해지고 있어요. 특히 분자 생물학적 기법의 발달로 고대 DNA 분석이 가능해지면서 화석만으로는 알 수 없었던 진화적 관계들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단백질 분석 기법을 이용해 수백만 년 전 화석에서도 생화학적 정보를 추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고래의 진화 이야기는 단순히 한 동물 그룹의 변화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체가 환경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완전히 새로운 생태적 지위를 개척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 상황에서 생물들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지에 대한 통찰도 제공합니다. 암블로세투스라는 걸으면서 헤엄치는 고래는 이러한 놀라운 진화 서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완전한 육상 동물도 완전한 수중 동물도 아닌 이 독특한 존재는 생명의 적응력과 진화의 창조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변화가 항상 점진적이고 연속적인 과정임을,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보는 완성된 형태들도 모두 긴 진화의 여정을 거쳐 만들어진 결과임을 일깨워줍니다.